윤상현 의원은 정말 밭갈이를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어려운 선거에서 어쨌든 이긴 거 아닙니까? 무소속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몇 명 안 되는 중진이 됐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당 핵심의 영남 주류 의원들은 수도권의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싸움에 대한 감 자체가 없다. 영남 의원들이 이승환, 박상수, 손범규 이런 험지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낙선 인사를 같이 다니면서 지옥을 체험해 보면 사나운 수도권 민심을 좀 깨닫지 않겠나.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과 이 여당이 갖고 있는 게 지금 그림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티죠. 윤상현 의원께서는 그동안 중진 의원으로서 뭘 했습니까? 혼자만 당선되고 옆에 후배들을 가르쳐야죠. 아하. 아니 그만큼 수도권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본인 스스로의 노하우를 그 후배 정치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계속 비판하면 뭐하냐고요.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범죄도시 4가 개봉이 됐습니다. 무려 82만 명. 그래서 뭐 개봉 스코어도 굉장히 좋고 1000만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도 하는 것 같은데 댓글 보다 보니까 진짜 범죄도시가 여의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의도가 좀 더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한번 또 모셔봤습니다. 국회를 좀 건강하게 여의도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이번 6번째 당선되신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부산 4하을 당선되셨죠? 조경태 당선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네, 함께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오늘 담백하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 성대모사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또 고장 났어요. 네, 아쉽습니다. 우리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 혹시 아시죠?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들 누구 아무나 얘기하셔도 다 인간 복사해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번에 6번째 식스타임, 식스타임. 뭐라고 하지 영어로 식스텀이라고 하나 거? 좋습니다. 그거 당선되어 축하드립니다. 네. 용산에 좀 놀러 오세요. 그거. 예. 바로 이렇게 잘 받아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가 바로 얼어버려요. 네, 우리 조경태 당선인님 이번에 이제 6번째 당선이 되셨고요. 부산에서 최다선이시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6번이나 하셨을까요?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경태 당선인님과 함께, 조경태 의원님과 함께, 네. 자 오늘 뭐 정치 하나도 좀 여쭤보고요. 특히 국민의힘 뭐 내부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일단은 제일 우리 의원님과 뉴스가 좀 많이 나왔던 게 최근으로 보자면 그 최상병 특검, 네. 그 이슈에 대해서 당의 목소리와는 좀 다른,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이 의혹을 좀 해소해야 한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좀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유효해야 되는데요. 네. 그 사실은 좀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네. 그 이제 이게 과연 이제 판단이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어허. 보면은 네. 뭐 최근에도 술 파티입니까? 수원지검 네네. 관련해서 검찰청사 예, 내에서 그래서 뭐 술판을 벌였다. 그것도 이화영 네. 부지사. 그것도 특검하자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그 이유로 네. 뭐 온갖 뭔가 정치적 공세라 할까요? 네. 뭔가 어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하고 네. 또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그 모멘텀으로 이용해 가지고 네.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어떤 정치 속내라고 공세로서의 특검 하면은 같은 거는 속내라 안 하겠다. 하면은 예.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헌정사상 보면 13번의 특검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중에 12번은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그 야당 주장에 이제 수용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BBK 특검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수용하겠다. 의사에서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여야 합의가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이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야당의 일방적인
어떤 그 뭡니까 네. 주장에 의해서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여야가 그 합의를 해서 네.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네. 가장 그게 좋겠죠. 예,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네. 점에서 지금 현재 야당에서 뭐 온갖 그 입법적인 그 독주를 하는 것은 네. 저는 멈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그럼 그건- 최상병 네. 특검도 이제 최상병 입법 특검도 지금 독주라고 보면은 보시는 제가 거예요? 네.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네.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게 어디죠? 검수완박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네. 검찰의 그렇죠. 수사권을 갖다가 극히 뭐 제한적으로 박탈하게- 해가지고 그 지금 경찰의 수사권을 많이 그 이제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그 민주당 뜻대로 된 게 뭐냐면 공수처잖아요. 네, 공수처. 공수처 우리는 절대 하지 말자. 네. 옥상옥이다. 네. 했는데 최상병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 능력이 저는 모르겠어요.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집단인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아니 일주일 예. 전이랑 달라진 건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네. 가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허.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도 이 이슈 최상병 네, 관련 네. 이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먼저 국민의힘이 좀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다 여당이 네. 그 얘기를 하셔서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해보신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특검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 예. 이런 부분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정신이 그렇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쭉 좀 스타디를 해보니까 네. 조사를 해보니까 여야 합의에서 네. 쭉 이루어진 게 특검이었다 하면은 네. 그 야당도 여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강행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정신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러면 특검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합의가 보시는 되면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예, 수사가 이제 끝나야 하고. 수사가 정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되면은 네. 뭐 특검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아니 근데 그래, 그게 제가 좀 워낙 네네. 이제 잘 몰라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쭙자면 원래 국민의힘은 총선 전부터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다가 총선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혹은 뭐 총선 바로 직전이든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런 몇몇 분들이 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당에서는 그래서 특검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지만 조경태 뭐 안철수 몇몇 분들은 아니다 이 특검은 가는 게 맞다라고 보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는 그럼 당과는 좀 다른 입장이시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예를 들어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다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 좀 경찰 수사 좀 다 되는 거 보고하자는 건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도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닌 그냥 특검으로 가자는 입장이시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 입장으로 돌아가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 주장을 하면 네. 그러면 야당에서도 좀 전향적인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야당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아. 야당 입장은 무조건 강행 처리하겠다. 네.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굳이 네. 야당의 그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라고. 그럼 이제 진상 규명을 잘 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이 일단 수사하는 걸 쭉 보겠다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저는 사실은 여당도 네. 뭡니까 그 경찰청 네. 또는 공수처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빨리 수사를 빨리 제대로 해라. 수사해라. 아니, 제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빨리 그 나와야 결과물을 빨리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수사의 속도를 내라는 네, 촉구를 네, 네. 해야 된다 이런 아.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고 미진하다 판단이 판단되면은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근데 수사는 수사기도 하고 이제 야당이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그 용산에서 이 수사를 못하게 좀 외압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특검 이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거를 조사하려면은
어쨌든 대통령실과 연관이 돼 있으면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원래 그런 거 하라고 공수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지요. 그러면 이제 네. 과감하게 조금 선제적으로 특검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도 해법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저는 그게 것은 해법이라고 봤는데 네. 근데 민주당이 하는 좀 행태들을 보면은 네. 뭐 최근에 그 국회의장 나온 분들이 네. 지금 뭡니까 중립 안 지키겠다. 네. 혹시 아시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추모 의원. 아니 세 분 다 그렇 세 분 다 그렇습니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장의 어떤 그 국회의장은 왜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탈당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뭐 기계적 중립을 안 하겠다. 그런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렇게 나오는 마당에 그거는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5월 달에 어쨌든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 그럼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보시나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면?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이니까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아마 면밀히 고민을 하겠죠.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검 법안을 발의할 때 네. 특검을 처리할 때는 아까 13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의 정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다른 특검들도 막 지금 이제 야당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그러면 대체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긴 조금 어려우면은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게 그 지금 그 국회 의석수가 보면은 그 우리 당이 이제 108석이고 네. 상대가 한 뭐 190석 네. 가량 됩니까? 범야로 그렇죠. 보면은. 범야권이. 네. 근데 더 이제 민주당으로 보면은 이제 한 170석 정도 되죠. 민주당만 보면은. 민주당이 한 네. 175석쯤 아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국회는 170석 정도. 좀 지금 되잖아요. 국회 네네. 근데 그걸 170대 108로 보면 안 되거든요. 어허. 사실은 득표율로 보면은 50대 45 아닙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이게 네.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만화 한쪽에서 네, 네, 많이 네. 이게 독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5% 차이거든요. 네, 근데 네. 모든 선거가 계속 그렇게 오지 않나요, 원래?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선거구제의 한계죠. 네, 네. 한계. 왜냐하면은 45%의 민의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네.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겼다라고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3분의 2 의석을 가졌다라고 네, 보면 네. 안 되고요. 네. 어찌 보면은 50% 정도 네.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지지를 네, 네, 네. 얻었다. 이런 겸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겸손하게. 왜냐면 대통령 0.7% 포인트 차이. 네, 0.74%니까 대통령도 물론 겸손해야 되죠. 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득표율로 사실 따지는 게 지금 네. 선거 상황이 네, 잘 네. 맞느냐 하는 의문이 자꾸 들기는 하는데. 대통령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늦출 수 없지만은 사실은 이제 국회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그래서 여야가 항상 중대 선거구제 하자 이런 선거제도의 이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 최상병 특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입장이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그대로 이제 합의해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럼 최상병 특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던 다른 분들도 지금은 조금 말씀이 많이 없어지셨는데 비슷한 공감대가 저는 있는 그거 건가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지금 공세를 취하는 모습들 네. 오늘 보면은 조국 혁신당에 누가 원내대표 됐죠? 황운하 황운하. 의원 원내대표 그분이 됐고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통해서 1심에서 실형을 3년 받은 분 아닙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네네. 이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자 또는 이런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버젓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달려고 하고 비서실장도 있어요. 하시잖아요, 근데 또 예? 비서실장도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정진석 실장 아니 그러니까 정치가 제가 그게 지금 국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그렇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그 어떤 불신, 아하. 특히 국회의원, 네. 그 저 임명직도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네. 선출직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이 잣대가 많이 예, 나는. 국회라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 저는 맞는지 네. 예, 저는 뭐 이 정치가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20년, 30년 전보다도 네. 못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선거 제도는 사실 지금 뭐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아마 아닐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앞으로 서서히 좀 개혁해 나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를 들어 뭐 50대 45 정도의 실질적인 득표율로 따지자면 큰 차이가 없으나 이제 어쨌든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긴 했잖아요. 네, 네. 민주당이 아주 오만하게 나가라는 건 아니라는 국민의 뜻인 거는 맞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말 잘못됐다는 호된 또 회초리라는 거는 이제 인식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시죠? 아니 그것도 그럼요. 아닌가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네. 사실은 그 프레임 싸움에서 졌다 보거든요. 네. 네. 그 민주당에서야 당연히 그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죠. 왜냐하면 네. 그 대통령 선거 외의 선거는 보면 중간 평가의 성격이 많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민주당에서는 그 정권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면은 네. 네. 집권당인 경우에는 여당의 경우에는 그 어떤 2조 심판론을 꺼냈잖아요. 네. 그 두 분 다 기소돼 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럼 네.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야당을 혼내고 야당을 막 그 어떤 이 억압시키고 뭐 그렇게 하라고 정권을 준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 정권을 준 이유는 네. 일 잘 잘해라. 먹고 잘 네. 살아라고 네.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라. 해달라는 그런 네. 의미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뭐 이런 걸 하라고 그 이 권력을 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여당의 캠페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캠페인의 패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거 전략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짠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비슷한 지적이 계속 선거 중에도 나왔었는데 2조 심판. 여당이 심판론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어. 이런 지적 계속 있었는데도 끝까지 심판론으로 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와서 끝까지 졌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된 전략으로 잘못된 프레임으로 선거에 패배했다.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우리가 건가요? 이번에 그 부산 보면은 낙동강 벨트라고 보통 네, 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절반 정도가 민주당이 가져갈 만큼의 어떤 위기감이 있었는데도 네. 네. 결과적으로는 18석 중에서 17석을 우리 가져왔잖아요. 네, 네. 4년 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부산만큼은 2조 심판론으로 안 갔고 아. 저희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에서 네, 네. 지역 일꾼론으로 갔거든요. 아. 우리가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 네. 다수당 우리가 승리하면은 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비전을 제시한 아. 거죠. 그게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럼 수도권 선거의 패배는 한동훈 위원장 전략의 패배가 제일 큰 건가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다만 이 그 총선 전략에 있어서만큼은 네.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좀 말씀 주신 미숙했다. 아.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의 인기가 한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어떤 전략도 안 통하는 그런 선거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당은 그 정권의 실정에 네. 대해 분명히 심판론으로 당연히 뭐 그렇게 그걸 하겠죠. 우리 예. 예상을 했었어야 돼요. 예, 네,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물가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정부가 대파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거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뭐 과일값이라든지 네. 뭐 채소값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뭐 기타 생필품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이 정부가 놓치고 있었다면 그럼 여당은 뭐였습니까, 그죠? 음. 그 당이 정부 여당은 뭐느냐. 한 몸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당이 그걸 보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걸 놓쳤다고 생각해요. 아, 아하. 대통령이 근데 만약 대파를 안 드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게 저는 본질은 아니라 생각해요. 아.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네네. 이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폭발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전부터 그 불만은 저는 쌓였었다 보거든요. 아. 쌓였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좀 더 잘했으면 당이 좀 더 잘했으면 그런 부분이 그런 그 좀 부족한 부분도 네.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가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폭발했다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지금 관리형 비대위로 가느냐 이런 또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물망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올라 계십니다. 아 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 예. 그 너무 근데 그 너무 독배 아닙니까? 죽는 자리 아니에요? 독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니,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네. 있어요. 아니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네, 그렇죠. 되는 자리잖아요. 그 네. 누구나 해도 되는 자리고 네. 그 책임을 그렇게 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책임과 권한이 그렇게 없는 자리고 다만 어쨌든 그 원만하게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인데 그건 윤재옥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이 네. 그 대행께서 아마 빨리 지명을 해서 네.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아, 여기에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어렵다. 당 대표를 나가실 생각은 제가요? 네. 당 대표 나올 사람들 많잖아요. 예. 저는 그 당 대표는 좀 수도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경상도 출신이긴 한데 네. 네. 저는 제 지역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아. 어느 지역이든 관계 없는데 네. 수도권에 좀 참신한 인물, 네. 저보다 더 참신한 인물이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 한 누가 뭐 이렇게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름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고요. 아, 네. 수도권에 근데 참신한 인물이 생각보다 이번 있습니다. 당선이 아, 있어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포천에 있습니까? 아니 도봉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초선으로 가자 이런 파격적인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수는 관계 없다 생각합니다. 선수는 관계 왜냐면 당 대표라는 것은 네. 옛날에 그 이준석 전 대표께서도 네, 무선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무선 예, 그래서 선수 관계 없이 와이어리스. 네. 뭔가 그래도 아, 좋습니까? 받아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관계 없다. 아. 선수 관계 없이 네. 참신한 인물. 뭐 네. 어떤 인물이어야 되는 거야? 참신한 거야? 뭐 참신할 수 사람들이 잘 모르면 참신할 수도 있는데. 그는 이 장르만이 있잖아요. 네. 장르만에서 좋은 사람 그 추천을 해주세요. 뭐 저희가요? 이런 무책임한 아니, 경우가 무슨 있습니까?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한다고 아니, 추천해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그게 약간의 그 아 근데 신호를 그 주는 요렇게 요 사진 잠깐 요 사진은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참신한 아. 조경태. 저 사진은 네. 제가 28살 때 야. 처음 출마했을 저 때 김범수 씨 진짜요? 아니에요? 보고 싶다. 아, 28살 때부터 출마를 하셨는 네, 진짜. 28살 때 나왔을 때 이제 저 사진 조금 혐오스러운 사진이죠. 아, 혐오요? 아 몸 좋으신데 왜요? 아니, 저 사진을 이제 이후에 저를 흉내낸 이제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은 네. 오바마요. 오바마요? 도 우통 벗고. 아, 그랬어요? 오바마가 우리 조 의원님 보고서 후배입니까? 따라가면- 네, 한참 후배. 한참 후배. 나이적으로는 선배인데 오바마 그다음 푸틴. 아, 푸틴이요? 푸틴도 우통 벗고. 아, 지금 아무 말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저 빨리 자료하면 빨리 아, 띄워주세요. 저를 맞아 띄워줘야 푸틴 돼요? 우통 벗은 건 있어. 맞아. 푸틴 있는데. 우통하고 그다음에 오바마 우통 빨리 해가지고 비교주세요. 아니 이번 총선에도 한 분 있었는데 이렇게 몸 아 좋아갖고 김병욱. 김병훈은 김병훈. 그는 한참 후배고 한참 20년 이후에 후배고. 아 그럼 그 전에는 아무도 저렇게 우통 아, 벗고 한 적 없었어요. 아무도 아, 없었어요. 없었군요. 제가 찍으면 시초이긴 합니까? 아, 아마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저런 걸 좀 흉내를 다른 아하. 나라에서 아. 오바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오바마. 그걸 찾아보고 흉내를 냈을까요? 아니 뭐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니 왜 벗으신 거예요? 그 깨끗한 그 감출 것 없는 아 감출 것 없는 그런 메시지. 그좀 패기가 과했네요. 예. 파격이었죠. 파격. 예. 때로는 감추는 것이 더 저게- 미덕일 때가 저게- 있을 텐데. 네. 네. 저 우리나라 그 사진학과라고 합니까? 예. 사진학과. 네, 네. 사진을 전문으로 하나 예, 예. 그 학생들이 예. 저한테 찾아와서 네. 좀 소장하고 싶다고. 아. 저 사진을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격이었거든요. 아. 96년도니까. 네. 96년도에 저런 건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 왜냐하면 예. 지금도 그냥 상상하고 싶진 당시에 않습니다. 당시에 이 선거 홍보물은 굉장히 네. 정형화돼 가지고 네. 양복 입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딱 정면을 받아보고 하는 측면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대부분이 있는. 정면으로 보는 네. 사진인데 네. 저런 어떤 그 이 양복을 이제 저 보면 이
그런 네. 사례는 처음 있었어요. 이렇게 네. 안 중요한 얘기 이렇게 길게 할 일입니까? 아니, 지금 여쭤볼 예.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40 아, 젊은 그걸 왜 그게 안 나옵니까? 오바마하고 아이고, 푸틴을 됐어요. 넣어주세요. 됐어요. 오바마 빨리 됐어요. 찾아요. 네. 푸틴. 예. 예. 이제 지금 문제는 어쨌든 선거에서 여당인데 이례적으로 참패를 한 게 지금 가장 큰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래서 당에서 3040 이제 그 젊은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낙선자 그 총회에 왔을 때도 굉장히 이제 아픈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를테면 뭐 민심이 쓰나미처럼 덮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우리 송사리가 열심히 헤엄을 쳐도 고래가 한번 꼬리짓을 하면 다 그냥 나가 죽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되게 우리가 그동안 당이 잘 못했고 정부가 잘못했다는 이제 뼈아픈 지적들이 수도권 낙선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 개선책이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강하게 좀 이 그분들한테 좀 이 뭐랄까요 조언을 한다면 충고를 한다면, 충고한다면. 당선될 만큼 열심히 했는지 아, 4년 동안 너희가 김재선만큼 했냐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네네. 네. 조경태를 보면 되죠. 아. 제가 민주당으로 삼선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부산에서 민주당 삼선 제가 최초였어요. 아하. 지역주의 백을 제가 제일 먼저 허물었잖아요. 네. 그 기억 안 납니까? 네네. 그것도 36살 나이에. 나만큼 해봤냐 니네들 아. 요 얘기시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농부가 말이죠. 네. 밭을 탓하면 안 됩니다. 아하. 네. 농부는 그 이 뭡니까 농사의 결실을 농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네. 외적인 환경은요. 그거는 한 10%.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이제 밭을 탓하는 건 아니고 그 씨앗 회사를 탓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 그 주민들이 지금 문제라는 제가,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 어쨌든 유권자가 주민이잖아요. 네.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분들이 지금 그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네. 과연 4년 동안 네. 죽으라고 아. 열심히 해봤냐? 땀을 흘렸느냐? 아. 예, 우리는 정치에 이래 와 보면은요. 네. 씨도 제대로 안 뿌려놓고 네. 아. 밭도 제대로 안 갈구면서 네. 땀도 안 흘리는 건 없고 열매를 맺길 바란다니까. 아. 그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하. 그거는 구도가 좋을 때 네, 네. 정말 대통령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네. 만큼 좋을 때 네, 네. 그때 누가 나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공천 받은 지 두세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아. 표를 준다? 네. 저는 그거는 아.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식의 음. 그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열심히 해놓고 네.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네. 예 조금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수도권이 어렵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은 험지잖아요. 네. 네. 그럼 험지에서 뭔가 이 옥토로 네. 그 밭을 불모지를 가는,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항무지를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 네. 그럼 하나만 더 요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상현 의원은 정말 밭갈이를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어려운 선거에서 어쨌든 이긴 거 아닙니까? 무소속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몇 명 안 되는 중진이 됐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당 핵심의 영남 주류 의원들은 수도권의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싸움에 대한 감 자체가 없다. 영남 의원들이 이승환, 박상수, 손범규 이런 험지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낙선 인사를 같이 다니면서 지옥을 체험해 보면 사나운 수도권 민심을 좀 깨닫지 않겠나.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과 이 여당이 갖고 있는 게 지금 그림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윤상현 의원께서는 그동안 중진 의원으로서 뭘 했습니까? 어. 혼자만 당선되고 옆에 후배들을 가르쳐야죠. 아하.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만큼 수도권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본인 스스로의 노하우를 그 후배 정치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계속 비판하면 뭐하냐고요. 아니 근데 알려준다고 해서 이게 뭐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 그걸 예.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네. 절대로 우리가 정치인을 농부로 비유하면은 네. 농부는 밭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갖고의 노릇을 하고 네. 네. 그래도 안 되면 제 같은 경우는 선거 2번 떨어졌었잖아요. 네. 부산에서 처음에 2번 네.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져도 또 나오고 떨어져도 또 나와서 네. 3번 만에 된 거잖아요. 네. 그 되는 과정에서 그냥 선거 때만 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평상시에 365일 계속 그 어떤 밭을 이제 일구었죠. 그 지역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그럼요. 하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당시에 36세 나이에 민주당
계율로 유일하게 됐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 번도 안 됐잖아요. 네. 부산에서. 네. 그걸 제가 그걸 벽을 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아, 잠깐 뭐 멈춘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요. 누구든지 저의 성공은요. 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이후에 그 저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저의 그걸 보고 좀 용기를 내 가지고 네. 도전했던 분이 네. 바로 저 호남 지역의 이정현. 이정현. 그분도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영남 지역의 대구의 김부겸. 김부겸. 그분도 대구에서 한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최초로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하물며 사실은 부산이나 대구나 강주에서는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 상대 당으로 나왔을 네, 때. 네. 그러면 수도권은 그것보다는 그 어떤 여건은 훨씬 오히려 좋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하. 기본적인 이 뭡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그 부분을 그 호남이나 영남보다는 훨씬 더 네. 좀 이 뭡니까 좀 높다 네, 해야 네, 되나? 네. 그 이제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뭐 국민의힘 출마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도권이 훨씬 더 좋죠.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당에서도 혹은 뭐 정부에서도 열심히 좀 잘 해줬으면 아, 우리 또 그럼요.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았겠냐는 그러면 걸 이렇게 테고. 표현해야죠. 우리가 잘못했다.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안 했다. 네. 그 자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 네. 아. 그러고 나서 네. 정부의 아쉬운 거 네. 이런 게 좀 더 수반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 이렇게 나왔고 이 선거 결과는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은 매서운 회초리를 드신 거고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바뀔 거라고 생각들을 좀 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 주신 거를 보자면 뭐 특검에 대해서나 이런저런 것들이 크게 바뀌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더 공고한 유지 뭐 이쪽으로 혹시 가시는 아니 건가는 좀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중 못해요 사람이 제가 집중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당 대표를 내가 아까 뭐랬어요. 예. 참신한 사람을 뽑으랬지요. 뽑으라고 네. 하셨어요. 선수 관계없이 네. 참신한 사람 수도권인 사람 뽑아랬잖아요. 예. 그게 큰 변화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하. 대면 변화죠. 예? 대면 변화인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예. 것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당이 네. 제가 육선이 이제 곧 이제 저희들 이제 뭐 개원되면 될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제 같은 경우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제 드리는 조언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당에다가. 네. 그래서 오늘 이 프로에서 제가 이런 던지는 거니까 네. 예, 아마 수도권에 네. 네. 좋은 인물, 네. 그 선수 관계없이 네. 네. 수도권에 될 것이다. 참신한 좋은 인물.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게 큰 변화지. 그게 아. 왜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따라서 나오는데 나와서 돼야 바뀌는 거지. 나와서 아니, 되면 그러니까 좋죠. 네. 아니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이 보시면 얘기가 되죠. 계속 나오면 그런 사람이 나올 네. 거고 집중 그러면 좀 될 하세요. 것이다 아니, 이런 집중. 취지인데 집중이 그러면 안 돼, 그 제가. 당대표 선거 자체는 당원 100%로 가는 겁니까? 투표 저는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네. 해외의 사례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해외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의회 민주주의라든지 정당 제도가 해외에서 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보니까 외국의 이제 그 사례들을 보면은 네.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요. 아. 100%. 네, 네. 네. 그다음에 공직 선거 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뭐 국회의원이나 네, 뭐 이런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네, 네. 그건 뭐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것은 외부 여론을 듣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 대표를 제 소신을 이야기하라면 네. 당 대표는 네.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고요. 아하. 보통 반장 선거할 때 네. 6학년 일반 반장 선거에 6학년 2반 3반 여론 안 듣잖아요. 그죠? 참 참신한 비유였습니다. 아 그게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네. 뽑는데 왜 해외에 유엔의 어떤 여론을 안 듣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당의 대표를 뽑는 네, 네. 것은 네. 저는 여기에 이제 책임 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아하. 책임 정치라는 게 뭐냐면 당원들 역시도 네. 당원들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아, 그래서 자신들이 희망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당을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서
책임지고 그럼 당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근데 아하. 당비라는 게 당에다 국가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그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 네. 3패 계획을 이야기했잖아요. 3패. 처음에 네. 1패가 뭐냐면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네.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폐지, 된다. 네. 두 번째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 아.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 네, 네. 아. 비례대표 폐지. 없애버린다. 세 번째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해야 된다. 국고보조금 폐지. 지금 이야기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 하나도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네, 아하. 그 지금 정당 국고보조금이 아마 그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한 해에 수백억씩 나가고 엄청 있습니다. 들어가요. 진짜 근데 한 국고보조금이. 번도 감사받은 적이 없어요. 네. 아하. 한 번도. 네. 최근 20몇 년간요 한 조 단위 이상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시민단체든 어디든 보면 정당 국고보조금 저 뭡니까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네. 네. 1억만 지원해줘도 그 감사를 감사 하는 들어가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한 해에 수백억이 나가는데도 네. 감사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 감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위성정당도 이번에 28억 받고 다 해체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JTBC에서 네. 좀 제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운동에 네. 좀 아니 근데 좀 그게 목소리 좀 무슨 내서 저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육선 의원이시잖아요. 이게 좋은 자임을 약하니까 아. 저는 그걸 꾸준히 주장했거든요. 네. 제가 꾸준히 주장해도 네. 이게 이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해요. 아. 그래서 JTBC 같이 영향력 있는 저희가요? 언론에서 네. 조금 세게 네. 다른 나라 사례하고 해가지고요. 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은 이건 반드시 이건 없애야 된다. 없애든지 고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아하. 이제 이거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당 대표 100%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원내 대표가 지금 수도권에서 참신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 그럼 원내 대표는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는 이철규 의원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지금 원내대표는 이제 그 어쨌든 우리가 정부 여당이잖아요. 네. 그럼 정부하고 이 충분히 이 소통이 되고 네. 그 어떤 그 교감이 되는 네. 이게 서로가 이게 그 의사소통이 잘 되는 네. 그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하. 그분 누구든 간에. 아. 네. 예. 그래서 이분은 그 당 대표는 좀 그 좀 자유롭잖아요. 네. 당 대표는 그 여론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잘 아는 네. 그리고 또 좀 변화. 네. 우리 당이 좀 많이 바뀌었다. 아. 총선 네. 3패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다는 네. 것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좀 수도권에 네. 수도권에 마음에 참신한 누가 인물. 있는데 자꾸 이 한번 나오시겠어요? 내가 이게 네. 말을 한 번만 더 못하겠어요. 물어보면 지금 이름 나올 것 답답해 같은데. 죽겠어요. 네. 아, 물이네. 아니 그럼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 여기- 의원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지 선언을 해도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냥 얘기하세요. 국고보조금도 아무 영향도 없는데. 아니 그게 예. 그 뭐 누구 특정인을 제가 지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어떤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아. 저도 좀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당 대표나 이런 바뀌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볼 때 좀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제 말씀이시죠? 우리 당원들이 네. 상당히 좀 그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변화를 네. 둔 사례가 두 분이 있었어요. 네. 한 번은 뭐냐면 이준석 네. 아. 그때는 당 대표를 뭐 할 때 저는 그분은 그랬죠. 영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많은 당원들이 지지해가지고 네. 당 대표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원 100% 해도 우리 네. 당원들이 현명하게 당의 미래를 생각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것이다 네. 하는 것. 또 하나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네. 그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가지고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됐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뭐 전혀 개파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정권을 창출했지 않습니까? 네.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창출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당원들이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아.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한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아하.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아, 어쨌든 별개의 당선시켰다는 당원들의 것을 우리가 선택은 현명했는데 예. 네. 그 뒤는 쉽지 네,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원들이 뭐 책임으로 당원 책임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좀 내보낸 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굉장히 실망하진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실망한 분들도 들어 계셨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결국은 어쨌든 저는 이제 만드는 과정, 네. 예, 뭐 대표나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당원들이 상당히 현명한 아하. 선택을 해왔다는 거죠. 네, 예. 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죠. 좋겠습니까? 오찬도 제가 못 간다고
아파서 취소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이 네, 미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박 웃음이 지어지십니다. 행보. 예. 이거 또 예전에 같이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통화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다. 어떻던가요? 예? 지금 건강 상태. 몸이 상당히 좀 안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몸이 안 좋으신데 네. 어쨌든 그 수고하셨다. 네. 그리고 그뭐 힘내시라. 네. 예, 그렇게 마음의 어떤 고마움을 감사함을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답변은 어떻던가요? 고맙다 하죠.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당 대표에?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어디까지 저보고 음. 저는 뭐 일부에서는 뭐 나오라 나오지 마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네. 그건 개인의 어떤 그 자유 의지에 뭐 그렇겠죠. 예, 네. 예,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네. 아 이건 내가 좀 이번 판은 좀 쉬어야겠다 하면 네. 또뭐 한데 만약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당 대표가 되면 당에는 더 도움이 되고 당의 색깔도 굉장히 좀 달라진다는 국민들의 느낌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려운 머릿속에 거 자꾸- 아니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제가 생각해야 되고. 네. 예. 전화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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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또 방금 전에 하신 얘기가 그 이조 심판론은 이건 잘못된 전략이야. 요 얘기 하셨는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대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당 대표 하신 네, 네. 네. 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예, 네. 저는 본인이 아까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네. 정치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책임지면 되거든요. 네. 예.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나가겠습니다 해서 당 대표가 되면 그 대통령실과의 여당 그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어색하겠죠. 어색합니까? 그 확실히 네, 어색해요. 정말 쉽진 않겠죠. 오. 네. 어색해도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면 네. 뭐 그거 저는 뭐 그거 다 인정하고 가야 된다. 예. 가능성이 인정하고 있다. 가야 네, 된다. 네, 네. 아하. 확실히 근데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껄끄러움은 굉장합니까?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웃음은.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잘 모르겠으나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좀 약간 어색한 관계가 될 것 같다. 그런 어색한 관계가 되는 거는 어쨌든 아까 한 몸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르면 조금 좋지 않은 결과네요. 왜냐하면 당과 여당이 당과 정부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당 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이 선택권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당원들이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면 선택할 거고 그죠? 네. 이분이 되면은 너무 갈등이 생겨서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면 또 이게 대표가 되지 않겠죠. 네. 그게 몫은 저는 당원들이 네. 저는 어떤 네.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뽑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측면에 또 이게 뽑으실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예.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어쨌든 2년 후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까지 또 계산해서 네. 아마 좋은 후보를 좋은 인물을 고르실 당 대표로 거다. 고르지 않겠나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줘. 영수회담이 지금 준비 중인데 사실 되게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 영수회담 자체가 뭐 네. 이제 의제를 놓고도 기싸움이 많이 있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왜 이재명 다수당이잖아요. 네, 네. 야당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여덟 번 정도 네, 했던데요. 네, 네. 만나자고. 만나자 네. 8번 했잖아요. 그러면 네. 만나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거고요. 예, 예. 그 부분 돼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거를 이제 의제를 던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약간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었다는 게 지금의 뉴스잖아요. 저는 두 분이서 만나서 하는 주제는 그냥 폭넓게 뭐든지 네, 네. 다 얘기할 할수 수 있다 있어야 봅니다. 한다. 예, 그게 뭐 아까 말씀한 최상병 특검이든 네. 또 기타 다른 뭐 문제든 네.
25만 25만 원입니다. 원 민생 그런 지원금. 문제도 네.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이야기는 대통령은 그 소통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더 얻어야 된다 이런 그리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소통의 가장 그 기본은 경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야당 대표의 그 주장 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네. 잘 들으면 되죠. 아. 네. 예, 그걸 실행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네. 예, 듣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 야당이 예, 제시한 3+1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들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용하기에는 어떻습니까? 3개 혹은 뭐 4개 중에 3+1이 뭐죠? 뭐 3+1이요. 특검 네. 있고요. 사과하고 그다음 치상병 특검을 받고 향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그다음 네. 민생 25만 지원금 원. 간다. 25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네, 있는 네. 거고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받고 안 받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 또 다 안 받는데 가지고 또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만나자고 먼저 이야기한 분은 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이거 예. 뭐 받아들여서 연락을 한 건 또 네, 대통령이기도 그걸 하니까. 왜 안 받아주냐라고 하면은 네. 그 이후부터는 대화가 안 되죠. 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만나는 게 중요하죠. 아니 그네 가지 중에 그래도 여당의 아주 중진이시고 또 책임 있는 또 정치인분 중에 한 분이니까 이 중에 그래도 이거 정도는 받는 게 아마 우리 당이나 정부에게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받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이 부분은 받아주면 좋겠고 이게 네. 안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가르마를 타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 한번 지켜봅시다. 그 지켜보면은 아니 우리 전 의원님 뭐 무서운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얘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우리 당의 이제 최다선 의원으로서 네. 아, 그 너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깨가 너무 많이 무거우신가요 어깨가 무겁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 육선의 중압감 때문에 맞네. 지금 계속 이제 말을 좀 골라서 예. 이렇게 고민하고. 고른다는 이야기 제가 아까 할 말은 거침없이 다 한 거고 아.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 몫이 아니잖아요. 이 결정하고 안 하고는 그 순전히 대통령의 몫이잖아요. 네. 뭐 네. 그걸 그렇긴 하죠. 예. 이 부분은 받아주고 이 부분 받아주면 안 네. 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네. 자체가 네. 네. 뭐 제가 대통령이면 아. 제가 이 네, 자리에 네, 속 네. 시원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제 속 권한 받기다.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그 과거에 이준석 대표에게 영선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영선부터 벗어나라. 네. 정치 쉽지 않다. 이런 조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극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 중에서는 뭐 가장 드라마틱하게 당선이 됐다고 네, 볼 수 좀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떤 초선 조언을 할수 이준석에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저 축하드리고요. 또 네. 전화로도 축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축하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그 제목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구에서 이게 힘들게 당선되면은 아마 제 심정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만큼 지역에서의 지역민들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연속성 있게 네. 그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네. 연속성 있게 계속 저는 롱런 하기를 좀 바랍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까? 또 멈췄어. 함께 멈췄어. 아니 왜 자꾸 멈춰요? 이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네. 계속 하니까 질문 여쭤보는 거죠. 생각을 말씀하시는 넥타이를 건데 주황색으로 다음번엔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 이게 엄청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함께 한다는 게 당이 다른데 함께 한다는 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우리 당하고 합당을 시켜야 된다 그런 건지 정책 연대인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느라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너무 물질문이라고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질문이 없는 질문은 질문을 뭐예요? 한다고 하시네. 우리 조경태 의원님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무게감 네. 6번 내리당선 이게 진짜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내 한마디 한마디가 뭐 당에 혹은 뭐 전체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많으신 시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고민들 잘 정리하셔서 다음번에 혹시 모시게 될 때는 시원시원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네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어디 부산으로 가세요? 아니면 어디 서울에 또 일정이? 아니 오늘 저 서울 일정이 일정을 좀 있습니다. 보고 내일 아침 일찍 그렇습니까? 지역구 또 네.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